야당의 백신 사절단이 백신 외교를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미국에 백신을 지원해달라 요청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 현지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LA에서 활동 중인 미국 민주참여포럼 이승우 수석부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네. 미국 민주참여포럼 어떤 활동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미주민주참여포럼 KPEC은 2017년도에 설립되었고요. 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미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연방 의원들한테 미주 한인 유권자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부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가 나서서 공공외교로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에 가서 백신 외교를 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특히 미국의 관료 제가 한 사람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또 오랜 기간 또 시간이 또 걸리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와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게 뭐 긍정적인 정책으로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네. 상당히 외교적인 관례, 절차를 중요시하는 특히 민주당 쪽에서 중요시하는 절차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만난 사람 보니까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 다 이거 지한파 사람들 아닙니까? 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인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좀 노력한 걸로 봐줘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분들이 영향력이 있더라도 이 정책 결정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제 했다고 하면 먼저 협의를 해볼 겁니다. 예. 그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런 예. 과정을 거치겠다는 소리지 여기서 바로 뭐 백신을 발급을 해주겠다, 바로 발급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걸로 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아침에 기사를 읽었습니다만은 이 황교안 대표가 마치 뭐 큰일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치 결정이 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이거는 미국 어떤 행정부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미국에서 서울, 부산, 제주 1천만 회분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부산, 제주가 국민의힘 단체장이 지금 선출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래서 국내에서 이게 편가르기냐 난리가 났는데 미국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외교적인 이제 신뢰죠, 이거는. 예. 한마디로. 이 외교라는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지 정파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아직까지 미국 의원들, 제가 만나본 의원들 대부분을 고려하면 이런 또 퍼블릭한 문제를 이런 정파적인 문제로 가져온다면 상당히 미국 정치 인사들은 좀 수준 낮은 어떤 외교가 아니었나, 정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퍼블릭한 게 아니라 좀 프라이빗해 보인다 이런 게 조금 어떤 외교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신데요. 그런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야당에서는 백신 사절단이란 명목으로 박진, 최형두 두 의원을 파견했거든요. 여당하고 이렇게 초당적인 모임을 같이 구성해서 가지 않고 야당이 단독으로 가는 이유는 여당이 같이 가는 걸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야당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여야가 같이 갔더라면 미국에서도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단일화된 그러니까 이제 한 목소리가 난다는 사실은 좋은 거죠.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결정권을 가지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거는 한국 정부지 않습니까? 네.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의원들이 와서 이제 백신 수급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뭐 극히 낮다. 오히려 저 정부 쪽에서 꾸준히 해왔던 협상 중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오시면 아마 그런 협상의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민들은 이런 야당의 백신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정파적인 태도라는 걸 이제 간파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판국에.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한국 정부가 잘하는 걸로 보여요. 네. 코비드-19 대응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백신 어떤 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제 좀 속도가 느리죠. 예. 그러나 이 속도가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코비드-19 문제가 심각했던 나라들입니다. 영국이나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확진율이 높았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제 견해 밖에서 보는 어떤 견해입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왜 백신 문제 가지고 코비드-19 방역에서 쌓은 우리 대한민국의 권위를 이렇게 실추시키느냐, 내부적으로 아하. 실추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제가 좀 한탄소름이 있습니다. 네. 이걸 또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로 소화시켜가지고 화합을 해가지고 더 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이렇게 좀 쳐버리고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예.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멀리서 고국에 대한 어떤 애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 민주참여 포럼 이승우 수석 부회장이었습니다.